내가 오늘 어떤 부동산에 갔는데 불친절함을 느꼈다. 그러면 그 소장님이 불친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오신 겁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투자의 주인공이 되자인데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거라고 할게요. 부동산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부동산을 사러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만 사러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러 다니겠죠? 제가 그 중개사무소 소장인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좋은 거 없니? 하나 사고 싶대. 그러니까 제가 힘이 빠집니다. 또 사러 오는 사람이구나. 지금 2,0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또 사러 오는 사람이구나. 연락처나 적어주고 가세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와요. 나한테 훨씬 더 잘해주고 훨씬 더 수수료 많이 줄 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만 그러느냐? 옆에 있는 부동산, 옆 부동산도 다 사러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대우를 해줄 리가 없을 겁니다. 굳이 불친절하게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할 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장부에, 내 컴퓨터에는 사러 오는 사람은 빽빽한데 물건이 적어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반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경기에 부동산을 팔려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공인중개사 소장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다가 물건집 내놓으려고 왔는데요. 팔려고. 그럼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어서 오시라고 앉으라고 우리 중개사무소에 2,000명이 되게 하고 있다고? 그럴 겁니다. 딴 데 절대 내놓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뭐 음료도 드리고 막 엄청 친절할걸요? 살 사람이 있습니다. 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팔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을 바꿉니다. 아이고, 지금 말고요. 한 달만 있다가 팔려고요. 또는, 그 금액 말고요. 좀 더 올려서 팔려고요. 라고 한들 중개사무소 소장이, 뭐 이런 재수없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꽉 잡고 절대 저한테 파셔야 됩니다. 얼마에 내놓으실 겁니까? 제가 그 금액도 받아드릴 겁니다. 왜? 사는 사람이 줄을 섰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사러 왔습니다. 불친절 받으셨죠? 팔러 왔습니다. 친절함 받으셨죠? 그냥 단순 불친절과 친절이 아니라 불친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목을 매야 살 수 있거나 하는 거고, 친절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 물건의 파는 시기와 파는 가격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뭐가 주인공입니까? 사는 게 주인공입니까? 파는 게 주인공입니까? 당연히 파는 게 주인공이죠. 여러분들이 주인공 대우를 못 받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러 가보십시오. 어딜 가나 푸대접 받을 겁니다. 이때 팔러 가보십시오. 어딜 가나 최고의 친절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시기와 가격까지 결정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파는 사람에 의해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 전 시간 얘기한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실천, 진정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계속 초석을 제가 깔아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샀다면 오르면 뭐라고요? 반드시 떨어진다고요. 또 이때 가서 팔겠지. 이때 가서 팔면 뭐 어떻게 돼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너도 나도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푸대접 받겠죠? 평생 투자에 푸대접 받으면서 돈도 못 버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사러 갔다면 이때는 다 팔려고, 기사를 해투해놨나 뭐? 특별한 기사가 없네요. 다 팔려고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러 가보십시오. 자, 행정수도가 위헌났을 때 사러 가시고요. 재개발해서 조합장이 구속됐을 때 사러 가시고요. 신도시가 무산된다 그럴 때 사러 가시고요. 경의선이 복전철이 연기된다 그럴 때 사러 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고 사는 가격도 결정하겠죠? 그거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 많은 파는 사람 중에 제일 급하고 제일 싼 사람을 골라낼 거 아닙니까? 중개사무소 소장은. 사는 시기와 사는 가격을 결정하죠. 여러분들은 투자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부동산에 갔는데 불친절함을 느꼈다.
그러면 그 소장님이 불친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오신 겁니다. 자, 근데 그 얘기는 이미 경제학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좀 살짝 읽어볼게요. 구매자 시장. 요약을 하자면 구매자의 의사가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는 시장이랍니다. 구매자의 의사가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는 시장이래요. 사는 사람의 의사가, 사는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는 시장이래요. 시장의 과잉 상태이든지 값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구매자가 자기 뜻대로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이나 수량에 관해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여지가 커진다. 자, 이겁니다. 물건이 많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골라 살 수 있고 가격도 후려칠 수 있고 시기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기억이 안 나면 또 반대로 움직이시면 되고, 또 이것저것 기억이 안 나면 불친절함과 친절함을 기억하시면 되고, 또 기억이 안 나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대 개념도 있겠죠? 판매자 시장입니다. 요약, 시장의 수요 공급의 관계에서 수요 쪽이 공급 쪽보다 많아서 판매자에게 유리한 경우 또는 그런 시장의 상황, 이거 뭐라 그래요? 수요 쪽이 공급 쪽보다 많아서 뭐예요? 이거죠. 죄다 사러 다닌다는 얘기죠. 물건이 없는 현상 아닙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을 갖고 있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가격도 결정하고 파는 사람도 결정하고 파는 시기까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 팔 때 반드시 대접받고 사고 대접받고 파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지금 질문이 왔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사야 할 때일까요? 그랬어요. 지금이. 자, 그 다음 질문은 선녀바이 평당 1억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질문 잠깐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면 한번 기사라든가 뉴스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규제 정책이 22개가 나왔다. 이건 뭘까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막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규제를 해요? 완화를 하면 모를까?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반대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왔다. 그건 뭘까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제가 20년 정도 경매 부동산을 하면서 계속 완화와 규제를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 부동산은 이런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려가면서 했으니까. 이건 재미삼아만 들으세요.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럼 부동산 경기가 언제 안 좋아질 것이냐? 저는 다음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 정권이 뭐가 오든 간에 현재 정권이든 다른 정권이든 항상 이런 것도 없고 항상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항상 파도를 탄다는 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인생이 곧 부동산이다. 우리 인생 얘기하기는 제가 좀 나이가 젊은데요. 그래도 저도 그런 파도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나 그럴 겁니다. 누구나.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돈이 많았을 때도 있었고 좀 적었을 때도 있었고 이런 게 반드시 파도가 있거든요. 파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경기의 흐름이든 부동산의 흐름이든 내 인생이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거고 우리의 인생도 우상향하게끔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와서 지금은 뭐 경기가 좋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한다면 다음 정권에는 좀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참고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를 예측해서 내년에는 내가 좀 덜 좋아진다니까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산다. 이건 안 맞습니다. 최선이 뭐라고요? 장기입니다. 그냥 확실히 공부가 됐다면 오늘 사시는 겁니다. 그럼 뭐 파도가 있겠죠. 신경을 쓰면 파도를 느낄 거고
신경을 안 쓰면 파도도 못 느끼고 그냥 시간이 갈 겁니다. 그건 여러분 취향대로 하세요. 하지만 최악은 뭡니까? 언제든 사갖고 이때 파는 겁니다. 언제든 사서 이때 파는 거예요. 그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손녀바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학원에서 투자하고 있는 물건들은요, 보유합니다. 보유하고 속된 말로 작자가 나타나면 팝니다. 얼마 전에 천안에 있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15억에 사서 22억에 팔았습니다. 기간은 2달 걸렸습니다. 작자가 나타난다는 표현은 내가 이 부동산을 들고 다니면서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당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나온다면 팝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말하는 장기 투자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투자의 방식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50년 갖고 계시라면 50년 다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요. 내 마인드와 여러분 마인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올라오고 계속 제가 끌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끌어갖고 일로 와버리면 저는 다음부터 무슨 아무 설명도 할 필요 없습니다. 강의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안 딸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왜 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만큼 끌고 나도 이만큼 가서 이 접점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궁극적인 제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돈을 벌어가는 사회입니다. 내가 경매대망 때문에 돈 좀 벌었어.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널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니까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극소수입니다. 내 마인드를 완전히 맞추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마인드를 맞추려고 할 때까지 제가 끌어당기고 제가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룡동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아파트 10몇 억에 사갖고 20억 넘게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쉽게 얘기하지만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작자가 나타나는 판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꿈꾸는 세상을 한번 해보면, 이번에 6개월 만에 두 배 남겨갖고 제가 팝니다 라고 하면 와,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그거 좀 오래 보유하면 좋을 텐데, 왜? 부원장이 그랬어. 그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강의 들을 때는 그게 맞아 그래 놓고 맨날 빨리 팔아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 최선과 차선, 이게 우선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ey. Drive through the sunshine, fill you up and down, girl, I won't lie.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you been at? I gotta live my life, I won't come back. Building my stack and I'm missing you. I just gotta feel that you just